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그 원리의 가장 뼈대는 그 퀀텀 슈퍼포지션하고 퀀텀 인탱글먼트, 그 양자 중첩하고 양자 얽힘이 이제 그 뼈대를 이루는데, 그에 들어가기 전에 퀀텀 스테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퀀텀 스테이트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락의 브라켓 기호를 쓰면은 좀 더 쉬웠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푸사이라는 이렇게 이제 브라켓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상태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실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기술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게 다 그 사람의 상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어떤 개, 만약에 이 교실에 있는 이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의 모든 상태, 그 교실까지 포함해, 교실은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게 바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그 개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 브라켓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이 디락에 이게 캣이라고 그러는데, 이 캣, 이쪽에 있는 캣하고 이쪽에 있는 브라하고 합쳐지면은 이게 적분을 표시한 거고, 이게 이제 복소수로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은 고전역학하고는 달리,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실수인데 복소수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복소수로 된다. 그런 얘기를 잠시 드리고, 이제 이렇게 양자역학 상태라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일단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관측량과 측정치라는 게 이제 가장 양자역학에서 중요한데,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물리적 관측량이라고 해서 그냥 관측하면은 그냥 실수가 나오죠. 근데 양자역학적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관측량이라는 거는 다 오퍼레이터에 해당한다. 우리말로는 연산자라고 부르죠. 연산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연산자의 역할은 뭐냐? 어떤 상태가 있으면은 오퍼레이트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에 작용해서 그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상태에 작용해서 다른 상태로 만드는 작용하는 게 바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어떤 상태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른 상태로 변화를 시켰죠. 사이를 파이로 변화를 시켰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유값하고 고유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주 특정한 오퍼레이터들하고 특정한 상태들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를 작용시켜도 그 상태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고유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오퍼레이터가 작용됐는데 변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는 그 오퍼레이터의 고유 상태고, 거기 앞에 나오는 이제 비례상수가 나오는데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x 햇, 요거는 위치의 연산, 포지션 오퍼레이터인데,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포지션 상태에다가 작용을 시키면은 앞에 고유값으로 그 포지션이 나오고 상태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푸사이라는 상태, 임의의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HH라는 해밀토니안을 작용시키면은 그 상태에 에너지가 나오고 그 상태 값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아마 그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동 함수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예를 들면 이 강의실 안의 상태, 이 강의실 안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술하느냐? 그거를 위치 기반으로 기술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파동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함수라고 부르느냐? 위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니까, 함수의 값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있는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고 입자 하나가 있는데 그 입자가 어디 있느냐 이걸 기술하는 이제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입자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입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상태가 0으로도 나올 수 있고 1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파동 함수인데 그 위치 기반화하는 건데, 이걸 보통 아까 디락 브라켓에서는 x라는 그러니까 푸사이라는 상태에다가 x 포지션을 나타내는 x라는 상태를 내적을 해주면 그게 이제 파동 함수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퀀텀 컴퓨터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슈퍼 포지션, 하나는 인탱글먼트인데, 그 슈퍼 포지션은 이제 상태의 중첩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슈레딩거가 내놓은 이제 당론인데, 푸사이 플러스라는 상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고, 푸사이 마이너스 상태는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디오 액티브 소스가 있습니다. 레디오 액티브 소스가 있으면 언제 거기서 레디에이션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레디에이션이 거기서 나오면은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그 독약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레디에이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죠. 일어나기 전까지는 독약이 방출 안 됐으니까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고, 그게 레디에이션이 방출되면은 독약이 방출돼서 독약이 깨져가지고 방출돼가지고 고양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가스 때문에. 그래서 두 상태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첩입니다. 우리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중첩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하나의 상태로 되지만, 그러니까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기 전에는 두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상태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측정하면은 뭐 어떤 특정한 상태로 바뀐,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왜 스테이트가 콜랩스 됐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던 것 중에서 하나로 콜랩스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인테이블드라는 스테이트는 뭐냐. 여기 제가 이제 뭐 수식으로만 써놨는데, 그거는 말로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포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진공에서 아까 입자 반입자가 생성돼가지고 일렉트론 포지트론이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원래 없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일렉트론의 스피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핀이 2분의 1을 더하면은 스핀이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쓴 게 S 이퀄 1은 스핀이 1이 되는 경우고, 두 개를 합쳤을 때 S 이퀄 0은 스핀이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핀이 0인 경우를 한번 맨 밑에 걸 한번 봅시다. 맨 밑에 걸 한번 보면은 스핀이 0이면서 그 자기 퀀텀 넘버도 0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입자, 그러니까 일렉트론, 포지트론이 있으니까 입자 두 개의 각각의 스핀이 있는데, 스핀 1, 스핀 2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스핀이, 전체 스핀이 0이고 자기 스핀이 0이 되려면은 그 입자하고 반입자의 스핀은 서로 항상 반대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거는 그 두 개 합친 건데,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맨 밑에 있는 그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호가 뭐냐면은 위아래로 하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입자를 앞에 있는 거로 보면은 입자의 스피는 업이고 반입자의 스피는 다운.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입자의 스피는 다운이고 반입자의 스피는 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게 바로 S 이퀄 0이고 M 이퀄 0인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스핀 2분의 1이 입자가 합쳐가지고 전체 스핀도 0이고 자기 스핀도 0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S 이퀄 1, 0, M 이퀄 0으로 보는데, 그 상태가 이제 기술되고 그 앞에 개수들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입자, 그러니까 전자를 측정해가 스핀을 측정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마이너스 있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만약에 전자 스핀이 업으로 나오면은 반전자 스핀은 다운으로 나와야 돼요. 또 A12 뒤에 붙어 있는 게 업 다운이니까. 거꾸로 앞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다운으로 나오면 뒤에 있는 반전자의 스핀은 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태가 지금 완전히 반반으로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입자 반입자 지금 양쪽으로 갔으니까 이걸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입자 1을 측정해가지고 스핀이 업이 나왔다. 이쪽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다운이 나와야 되겠죠. 이쪽에서 다운이 나왔다. 이쪽은 업이 나와요. 이 수식에 의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얽혀 있다는 거고, 그냥 예를 들자면은 스핀이 두 개 다 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곱해 버리면은 각각의 업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네 번째 이게 보면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를 보면은 업이 첫 번째 이쪽으로 와 있는 게 업으로 측정되고 이쪽은 다운이고, 이쪽이 다운이 측정, 이쪽은 무조건 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자 암호, 양자 정보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퀀텀 인탱글먼트는 양자 정보, 양자 암호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슈레딩거의 그 고양이에 나오는 양자 중첩 슈퍼포지션은 그 퀀텀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제 그게 왜 기본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비트는 0하고 1인 게 값이 있죠. 근데 퀀텀 비트는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0이라는 상태하고 1이라는 상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0하고 1이라는 상태가 나타내는 건 아까 스핀이 업 혹은 스핀이 다운 되는 거를 0이라는 상태, 1이라는 상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숫자가 0, 1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를 우리가 0상태, 1상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큐비트의 경우에는 이게 입자가 하나가 있더라도 아까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 있는 것처럼 0인 상태하고 1인 상태의 중첩이 돼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푸사이라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의 큐비트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업, 다운, 업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00 상태, 01 상태, 10, 11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맨 처음에는 두 개 다 스핀이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상태를 지금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큐빗이 두 개가 있다면은 네 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동시에 그 하나의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시컬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클래시컬은 00이면 0이고 비트가 01이면 01이지 비트가 00이면서 01일 수는 없거든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상태가 이 네 개의 다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거에 이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그 개수 있죠. C00, C60 이런 것들이 다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 복소수기 때문에 네 개의 복소수의 각각 또 이 상태에 따라서 다 복소수의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복소수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정보가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클래시컬은 어떤 게 있어요? 비트가 00, 01, 10, 11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개 나와서 이제 n비트로 가면은 그런 n개의 큐비트들이 지금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그냥 텐서링 한 거고 그 밑에 실제로 일반적인 상태는 저런 식으로 앞에 나온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다 플러스되어 있잖아요. C들이 맨 밑에 줄 보면은 맨 밑에 위에 줄 보면은 지금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C들 쭉 개수 있고 그 상태들 그 상태들 I1, I2, IN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 n개가 있겠죠. 이게 n개의 상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들이 n큐비트의 경우에는 이 n개의 서로 다른 상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상태를 나타내는 앞에 있는 개수들의 절대값의 자수에서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으니까 C들이 EN-1개의 독립적인 복소수들로 표현되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클래시컬 경우에는 2배의 n승계의 서로 다른 비트만 있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EN-1개의 독립적인 복소수들이 가지는 그 필드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양자 컴퓨터에서 말하는 양자 복잡성, 퀀텀 컴플렉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n비트에서는 이진법 정수, EN계의 이진법 정수로 끝나는데 여기는 EN-1개 복소 차원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퀀텀 컴플렉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패러럴리즘은 뭐냐? 이게 대해서는 또 하다마드 게이트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0이라는 상태를 이 H라는 작용을 시키면은 0이라는 상태와 1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결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하다마드 게이트는 0은 플러스로 1은 마이너스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다마드 게이트가. 그냥 여기다 이게 이 행렬을 여기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그러니까 0하고 1이라는 그 두 개의 그 도메인이 있는 거를 다시 0하고 1인 밸류를 가진 걸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fx라고 부르면은, 그 함수를 이 큐비트, 2큐비트에 적용하는 양자 회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UF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 개의 큐빗을 우리가 XY로 표현을 했어요. 각각 한 큐빗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큐빗의 값이 지금 0이나 1인 상태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Y가 또 이제 0이나 1인 상태에 해당할 텐데, UF라는 양자회로는 뭐냐 하면은 그 X는 내버려 두고 Y라는 큐비트 상태에다가 fx, 그러니까 fx는 x가 0이면은 뭐 1로 간다, 0으로 간다, 1로 간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작용한 거를 y에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가 0인데 f0가 1이다 그러면은 y가 0이 했다면은 0 더하기 1 해서 1이 되라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큐비트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자회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fx 값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다마다 게이트를 적용해서 아까 그 왜 지금 인테그레되어 있는 0, 0, 1, 0 상태를 하다마다 게이트를 적용해서 0하고 F0, 1하고 F1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0하고 F1은 첫 번째는 0, 0이니까 두 번째가 0이니까 거기다가 F0을 더한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1이니까 두 번째 0에다가 F1을 더하니까 0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1만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결과를 보면은 이 한 번에 작용을 해가지고 F0라는 값하고 F1이라는 값을 동시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퀀텀 패러럴리즘. 그러니까 클래시칼리는 한 번에 한 계산밖에 못해요. 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게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죠. 근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상태에 그 양자 작용을 하면은 그 모든 상태들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값들을 동시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2큐비트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번에. 클래시칼로는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n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 1큐비트를 하면은 이 x는 앞에 n 큐빗입니다. y는 1큐빗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0, 1, n이라는 거는 0, 0, 0, 0 있고 0, 1, 0, 0 뭐 2의 n승계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n승계의 상태에 해당한 거를 0, 1로 치환하는 게 fx라고 여기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x라는 큐빗의 거기 모든 상태들에 해당하는 fx 값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 값을 y에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가 2행계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2큐빗이니까 F0, F1만 계산했지만은 이번에는 2행계, 여기 서메이션 되어 있잖아요. 2행계의 f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번의 작용을 통해서 2행계의 f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시브 퀀텀 패러럴리즘인데,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왜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n이, 그러니까 큐빗이 100개다.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00승입니다. 2의 100승계의 계산을 클래시칼에서는 그걸 2의 100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퀀텀 컴퓨터에서 나오는 매시브 퀀텀 패러럴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대단히 뛰어버리고 양자 병렬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는 두 가지 큰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양자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 차원의 정보를 거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고 보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함수 값들을 단번에 엄청나게 한꺼번에 많이 큐비트 숫자의 2의 지수배만큼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 퀀텀 패러럴리즘, 양자 병렬성, 퀀텀 패러럴리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 뭐야 저기 양자 컴퓨터로는 이제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큐비터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네.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관건이잖아요. 그게 기술이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슈레딩거 고양이도 보면은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 중첩돼 있잖아요. 측정을 하면은 그게 콜랩스 돼 버려요. 생태 하나로. 근데 그게 이제 코어히어런스가 이제 깨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디코히어런트 하게 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계속 그 코어히어런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어렵고 아주 저온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막 시켜가지고 냉각시켜야 하는 게 그 상태를 깨뜨리지 않고 그 상태를 코어히어런스를 유지하는 상태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행계의 상태를 동시에 우리가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딱 측정해버리면 하나의 상태로 콜랩스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기술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50개 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요. 뭐 IBM은 뭐 몇백 개 지금 1000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인탱글먼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얘기 전혀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 순간 이동, 텔레포테이션, 그 다음에 양자 암호, 이게 다 인탱글먼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 혹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 맨 마지막 인탱글먼트로 챕터가 제목인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그래도 양자역학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으니까 네. 또 다른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양자역학은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고요. 네. 양자 컴퓨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정도니까 지금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형편없고, 양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 두 개가 지금 이쪽이 최첨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연 미국이 압도적인 선두고 그 다음에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중국이 지금 양자 정보센터인가 뭔가 해가지고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그게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부랴부랴 뭐 1조 원 들여가지고 1조 원, 지금 이제 가격이 좀 올랐겠네요. 1조 원 들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미국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뭐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중국은 정부에서 다 하는 거고 미국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하는 거니까 미국이 앞서가고 있죠. 양자 컴퓨터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도 그 칩이 중요한데 미국에 수출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 애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따라가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그 미국을 거의 지금 따라잡으려고 중국이 뭐 몇십 조를 들여서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1조는커녕 그러니까 뭐 일부 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